네,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마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작년 말에 그 여러 경제 기관에서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에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모든 기관들 예를 들면은 뭐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통화기금이라든지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시아개발은행 그다음에 OECD 이런 여러 개의 기관들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2024년도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성장이 더 나아질 거다라고 전망한 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대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거든요. 1.9%. 자, 그러니까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올해는 작년보다도 어쩌면 더 어렵다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도 미국의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고 또 관세 정책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무역에 있어서 자유무역 기조는 퇴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제 블록화, 무역의 블록화 그리고 경제적 동맹이냐 적국이냐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고관세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년 말에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만약에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관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은 성장률이 0.7%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가 안 되는 1.9%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지금 예상처럼 만약에 0.7%의 데미지를 입는다면 성장률 거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급 정말 코로나 때 외에는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성장률 이런 정도로 좀 어두운 전망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또 관세라고 하는 또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데 자국 우선주의 정책 이것이 첫 번째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이 겨냥하는 국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무역적 제재, 고관세를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게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건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승부를 무역 전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승자가 물론 뭐 두 국가 다 이익은 없겠죠. 그렇지만 궁극에는 중국이 굴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은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절상이 아닌 절하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대응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통화인 원화는 아시아 퍼시픽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환율이 고정적으로 어디 패그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시아권의 이 통화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라고 하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두 번째로 큰 이 중국의 화폐인 위안화가 평가 절하, 달러 대비 약해지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원화만 강해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동반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올해도 좀 약세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제 작년에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워낙 작년이 강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사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1,500원에 근접했을 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5년 연속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던 적은 없다. 5년은 있었지만 5년 이상을 상승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올해가 만약에 또 벌어지면 6년 연속 원달러 환율 상승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올해는 조금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가 연말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약간은 원달러 환율이 뭐 1,500원에 근접했던 거에 비하면 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더 하락을 해서 원달러 환율 1,300원대로 가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그런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올해도 강달러, 그러니까 원화가 생각보다는 강해지지 못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올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수입 물가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고, 수입 물가가 높다는 것은 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물가가 안 좋으면은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잦아드는 그런 상황이다. 최근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1,600원에서 서울 시내에서 휘발유 1리터당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어떤 곳은 뭐 1,800원, 1,900원까지 가는 지역도 있을 정도니까 사실 이것들이 원화가 약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불꽃이 튀면서 우리나라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수는 여전히 좀 불안할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는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국내 주식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행정부에 있는 많은 장관이라든지 특히 트럼프조차도 북한의 핵무기를 거의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한국 시장을 매력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불안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용인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부정하지도 않는 그런 모호한 정책을 펴는 것이 사실은 그 한미 동맹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책으로 하는 전 정부, 그 전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던 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미 핵무기를 거의 기정사실화해 버림으로써 사실 핵무기가 있는 나라와는 그 어떤 나라도 전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핵을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보가 불안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기업이 가치가 있었던 거는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할 만하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100년치 일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러면 상한가를 한 달 내내 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미래 밸류는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은 낮지만 미래의 통일에 대한 가능성도 이 주식시장에 분명히 밸류에 들어 있었던 건데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전쟁의 가능성은 제로가 된 거거든요. 전쟁의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는 게 뭐냐? 그럼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최근에 인제 뭐 북한의 김정은 그 위원장도 우리나라를 그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지칭한다는 거는 이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각자 다른 나라로 보겠다,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거든요. 이거와 발맞춰서 트럼프까지 북한에 만약에 핵이라는 걸 기정사실화해 준다면 전쟁의 위험, 통일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은 더더욱 미래 밸류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 무역 분쟁,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절하, 평가 절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핵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결코 좋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